자동차 정비 기능사 2012년 4회차 문제풀이 1번에서 20번 진행합니다. 1번 기관에서 흡입 밸브의 밀착이 불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압축 압력 저하, 가속 불량, 출력 향상, 공회전 불량. 그래서 답은 3번 출력 향상이고요. 흡입 밸브의 밀착이 불량이니까 실린더가 있으면 여기에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있죠. 배기에서 여기서 이제 흡기 밸브의 밀착이 불량이니까 당연히 압축할 때 압축 압력이 이쪽으로 세겠죠. 그러니까 압축 압력 저하는 당연한 거고요. 압축 압력 저하니까 당연히 폭발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폭발력도 낮아지니 가속 불량 나오고 이제 공회전 불량까지 나오고 출력은 향상이 되지 않고요. 2번 3원 촉매 장치에서 촉매 컨버터에서 정화 처리 배기가스가 가능한 것은 3원 촉매 장치는 가솔린, 요거는 지금 가솔린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실린더 헤드가 있고, 배기 쪽이 이쪽은 배기 쪽입니다. 배기 쪽을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촉매 컨버터가 들어가 있죠. 이 촉매 컨버터에서 나오는 거는 CO, HC, NOx 해서 여기 배기가스, 요거는 이제 유해가스죠. 유해가스를 배기가스라고 하고요. COHC NOx가 촉매 컨버터를 지나면서 CO2, H2O로 이제 산화 환원이 되는 형상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SO2. 3번 3원 촉매 컨버 장치 장착 차량에 2차 공기를 공급하는 목적은 1번 배기 매니폴드 내에 HC와 CO의 산화를 돕는다. 2번 공연비를 돕는다. 3번 낙스의 생성이 되지 않도록 한다. 4번 배기가스 순환을 돕는다. 답은 1번이죠. 그래서 흡기, 배기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은 배기 쪽에 촉매 컨버터가 들어가 있겠죠. 촉매 컨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기 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끝부분에 에어클리너가 장착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공기청정기 주위 좀 지나고 나서 공기청정기 지나고 나서 배기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리드 밸브라는 게 장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2차 공기 공급 파이프가 들어갑니다. 공급 파이프가 들어간다는 거는 일단 여기 들어오는 새로운 혼합기, 요건 이제 혼합기 전이겠죠. 혼합기 전에 새로운 이제 깨끗한 공기를 배기 쪽으로 넣어주면은 산소량이 증가하죠. 산소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CO, HC를 산화할 적에, 즉 산소를 더 줄 적에 CO2하고 H2O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산화를 더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요 2차 공급 파이프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 매니폴드 내에 HC, CO의 산화를 돕는다. 다음 4번 평균 유효 압력이 7.5kg 펄스 per 제곱센티미터, 행정 최적이 2000cc, 회전수가 2400rpm, 4행정 4기통 기관의 지시 마력은 이 지시 마력은 이제 일단 계산 공식을 보면은 IPS는 75 곱하기 60, 그 다음에 평균 지시마력 평균 유효 압력 곱하기 단면적, 요건 이제 연소실 내의 단면적 곱하기 행정 곱하기 실린더 수, 그 다음에 곱하기 엔진 RPM,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N을 또 R로도 할 수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R로 하던 N으로 하던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평균 유효 압력이 7.5고요 7.5kg per 제곱센티미터, 행정 최적이 2000cc입니다. 2000cc는 200 세제곱센티미터하고 어차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회전수는 2400 rpm입니다. 근데 여기서 4기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R값은 4행정일 때는 2분의 1로 해줘야 되고요. 2행정일 때는 그냥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 rpm 수를.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로 해서 R은 1200 rpm이 됩니다. rpm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 공식 보면은 요게 가장 기본적인,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에 대부분 여기 곱하기 100을 하나 해주죠. 100을 하나 해주는 거는 일단 저희가 구해야 되는 공식은 PS 단위죠. 그래서 1PS는 75kg 펄스 메타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요 단위 환산 때문에 여기 일단 75와 60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100이 들어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100은 왜 들어가느냐? 저희 평균 유효 압력 같은 경우는 여기 요 위에 있는 식을 조금만 밑으로 빼서 쓰면은 킬로그램 펄스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 최적 부분 나오죠. 곱하기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여기는 킬로그램 펄스 메타 센티메타죠. 그래서 여기 킬로그램 펄스 메타, 여기는 킬로그램 펄스 센티메타죠. 이 센티메타를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밑에 1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75가 들어가는 거는 PS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75가 요 밑에 들어가고, 요 60은 요건 지금 분당 회전수죠. 요 R이 분당 회전수입니다. 그래서 분당 회전수를 이제 초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60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공식은 외우기 쉽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 이제 계산 공식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지우고, 그래서는 75 곱하기 60 곱하기 100, 평균 유효 압력이 7.5 곱하기 요만큼이 행정 최적이죠. 행정 최적이 200 곱하기 실린더 수가 4개고요. 엔진 회전 수가 2400인데 4행정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해주죠. 그래서 1200rpm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시면은 16ps, 16ps가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요거 계산 공식 할 적에 요거는 이제 단면적이잖아요. 단면적을 보통 0.785 D자승으로 놓습니다. D자승. 여기 D자승 L 하면은 요만큼이 행정 최적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4번에 답은 2번이 되고요. 5번 한 개의 실린더당 실린더 배기량이 1400이고요. 압축비가 8일 때 연소실 최적은 얼마인가요? 1번 175, 2번 200cc, 3번 100, 4번 150.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압축비가 일단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압축비 구하는 공식은 1 더하기 간극 최적분의 행정 최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연소실 최적이 간극 최적 또는 간극 최적이라고 하고요. 이걸 VC라고 하고요. 실린더 배기량이죠. 이거는 한 개의 실린더입니다. 만약에 뭐 4개의 실린더다 라고 하면요, 나누기 4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건 지금 한 개의 실린더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행정 최적이 1400cc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VS를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공식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압축비가 8이니까 8은 1 플러스 VC가 우리는 구해야 되는 공식이고요. VS가 1400cc입니다. 1400cc. 이 상태에서 구하실 적에요. 그 이항을 할 적에 일단 덧셈 뺄셈 쪽 먼저 하면 되죠. 얘 1부터 보내주면은 7은 VC분의 1400이 됩니다. 그래서 VC하고 7하고 자리 위치만 바꿔주면 VC는 7분의 1400은 200c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00cc 나옵니다. 6번 전자제어 가솔린 기관에서 컨트롤 유닛으로 입력되는 센서가 아닌 것은 1번 소원 센서, 2번 크랭크 각 센서, 3번 흡기 온도 센서, 4번 휠 스피드 센서. 답은 4번 휠 스피드 센서고요. 엔진 가솔린 기관에서 ECU로 입력되는 센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휠 스피드 센서는 요건 지금 ABS 쪽, 그래서 셰시 파트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 이제 엔진이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에어 클리너입니다. 에어 클리너 바로 밑에 ATS에서 흡기 온도 센서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맞춰서 에어플로우 센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들어가는 거고, 크랭크 각 센서는 이제 크랭크 축 정도의 CPS 또는 CAS라는 게 들어갑니다.
CPS는 여기 크랭크 축에 있는 거를 크랭크 포션 센서라고 하고요. CAS는 배전기 타입에 장착되어 있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 수온 센서는 실린더 헤드 위에 출구적 부분에 WTS가 장착이 되고요. 배기 쪽에서는 보통 이제 산소 센서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압 센서가 보통 여기도 BPS가 대기압 센서가 같이 들어간다고도 하고요. 요즘엔 BPS가 엔진 ECU 쪽에 BPS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블록 요 옆에는 노크 센서가 장착이 됩니다. 휠 스피드 센서는 이제 셰시 파티에 들어가는 거고요. 7번 피스톤 링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온에서도 탄성을 유지할 것, 2번 오래 사용해도 링 자체의 실린더 마멸이 적을 것, 3번 열 팽창률이 작을 것, 4번 실린더 벽에 편심된 압력을 가할 것. 답은 4번.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은이죠. 틀린 것은 이 때문에 실린더 벽에 편심이 되면 안 되고요. 실린더가 있으면요, 여기에 피스톤 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피스톤 링은 뭐가 됐던 간에 면이 균일한 압력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심형 타입과요, 편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형은 그냥 말 그대로 원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고 일정한 두께를 갖고 있는 것을 동심형이라고 합니다. 편심형 같은 경우는요, 면압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 팽창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더 두껍게 만듭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얇게 만들고 뒤를 두껍게 만들어서 면압을 균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이제 편심 링이라고 합니다. 8번 가솔린 분사 장치에서 분사 밸브 설치 위치가 흡기 다기관 또는 흡입 통로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1번 SPI, 2번 MPI, 3번 TBI, 4번 GDI. 답은 GDI. 이건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이고요. SPI, MPI, TBI에서요, SPI하고 MPI는 동일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로틀 밸브가 있으면 스로틀 밸브가 이렇게 있고 3기통만 그릴게요. 3기통만 그린다라고 하면요, SPI는 싱글 포인트 인젝션이고요. 이건 스로틀 바디 인젝션입니다. 그래서 스로틀 바디 전단에 인젝터가 있는 게 SPI 방식이나요, TBI 방식이라고 하고요. MPI 방식은 이제 멀티 포인트 인젝션에서 인젝터가 실린더 흡기 다기관 끝부분 또는 이제 흡기 밸브 전단의 각 실린더별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MPI 방식입니다. GDI 같은 경우는 여기 흡기 밸브를 지나고 나서 연소실이 있으면 연소실에 직접 박혀 있는 게 GDI 방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0번 가솔린 기관에서 행정 최적을 VS, 연소실 최적을 VC라고 할 때 압축비는 얼마인가요? 그래서 요거 압축비 구하는 공식은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면요, 밑에는 연소실 최적이고요, 위에는 연소실 최적, 행정 최적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비는 여기서 연소실 최적 VC, VS죠. 그래서 VC 플러스 VS 분의 VC가 되는 겁니다. 여기 찾으면은 답은 3번이 되겠죠. 10번 가솔린 기관의 노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점화 시기를 적절하게 한다, 2번 기관의 부하를 적게 한다, 3번 연료의 옥탄가를 높게 한다, 4번 흡기 온도를 높게 한다. 답은 4번입니다. 가솔린 기관에서는요, 대부분 이 GSL 가솔린 부분에서는 대부분 낮게 하는 게 맞고요. 디젤에서는요, 높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는 불꽃점하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압축 착화죠.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는 압축 착화, 즉 착화 온도까지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온도 부분들을 다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불꽃점하기 때문에요, 여기 이제 조기점화라는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온도들을 다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화 시기를 적절하게 한다라는 건요, 점화 시기를 진각시키면은 이제 폭발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진각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일정 부분 이상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진각되다 보면은 이제 노킹이 발생되죠.
이때는 이제 지각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기관의 부하를 적게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옥탄가를 높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11번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최대 토크가 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가변 흡기 장치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흡기관로 길이를 엔진 회전 속도가 저속 시에는 길게 하고 고속 시에는 짧게 한다. 2번 흡기관로 길이를 엔진 회전 속도가 저속 시에는 짧게 하고 고속 시에는 길게 한다. 3번 흡기관로 길이를 가감속 시에는 길게 한다. 4번 흡기관로 길이를 감속 시에는 짧게 하고 가속 시에는 길게 한다. 답은 1번이죠. 올바른 거니까 가변 흡기 제어라는 건요, 저속과 고속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저속은 길게 해야 되고요, 고속은 짧게 해야 됩니다. 저속에서는요, 유속이 좀 느리기 때문에 요 저속에서는 유속이 다소 느리기 때문에요, 관성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길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고속에서는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길이가 길게 되면은, 만약에 유속이 빨라질 때는 이제 길이가 길 때는 저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길이를 짧게 만들어 저항을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속에서는 길게, 고속에서는 짧게. 그래서 엔진 회속도가 저속에서는 길게, 고속에서는 짧게 한다. 12번 조향륜 윤중의 합은 차량 중량 및 차량 총 중량의 각각에 대해서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1번 10%, 2번 20%, 3번 30%, 4번 40%. 답은 20%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륜 경형 소형은 18%입니다. 다음 13번 LPG 사용 차량의 점화 시기는 가솔린 사용 차량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가? 1번 다소 늦게 한다. 2번 빠르게 한다. 3번 시동 시 빠르게 하고 시동 후에는 늦춘다. 4번 점화 시기는 상관없다. 답은 빠르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LPG 사용 차량 대비 이게 가솔린 차량 사용에 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LPG가 기체 상태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소 속도가 제일 빠를 때는 약간 농후한 상태에서 빠릅니다. 그래서 약간 농후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액체 상태로 분무가 되는 거고요. LPG 같은 경우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요. 연소 속도는 LPG보다 가솔린이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폭발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연소 속도를 맞춰서 LPG의 그 점화 시기는 빠르게 점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14번 흡기기관의 압력으로 흡입 공기량을 간접 계측하는 것은 1번 칼만 와류, 2번 핫필름, 3번 맵 센서 방식, 4번 베인 방식. 답은 맵 센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흡입 공기량의 간접 계측이죠. 그래서 우선 L제트로닉 요거는 직접 계측. 그 다음에 D제트로닉은 간접 계측. 그 다음에 K제트로닉은 기계식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L제트로닉에는 질량, 유량과요, 최적 유량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질량, 유량은 열선과 열막으로 나눠지고요. 최적은요, 베인과 칼만 와류로 다시 나눠집니다. 네, D제트로닉은 맵 센서나요, 스피드 덴시티 방식을 사용합니다. 뭐 기계식은 기계식 타입이고요. 그래서 간접 계측하는 방식은 맵 센서 방식. 15번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에 사용되는 크랭크 각 센서의 기능은 1번 엔진 회전수 및 크랭크 축의 위치를 검출한다. 2번 엔진 부하의 크기를 검출한다. 3번 캠 축의 위치를 검출한다. 4번 1번 실린더가 압축 상삭점에 있는 상태를 검출한다. 답은 엔진 회전수 및 크랭크 축의 위치를 검출한다. 요거 전자제어 분사 장치에서 크랭크 각 센서죠. 요거는 이제 CAS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배전기 타입의
배전기 타입의 CAS가 이제 대부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때의 CAS는요, 그 배전기 안에 슬롯이 있으면 슬롯, 그 원판이 있으면 원판에 이렇게 슬롯이 파져 있습니다. 슬롯이 4개가 파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2개가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부분에 있는 거가 이제 실린더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거는 이제 저희 점화를 시켜주기 위한 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개가 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1번 실린더 상사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2개가 이렇게 안쪽에 하나가 더 슬롯이 나 있는 겁니다. 16번 전자제어 가솔린 기관에서 연료펌프 내의 체크밸브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연료계통의 압력이 일정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리턴시킨다. 2번 연료의 압성이 정지될 때 체크밸브가 열려 연료 라인 내에 연료 압력을 상승시킨다. 3번 연료의 압성이 정지될 때 체크밸브가 닫혀 연료 라인 내의 잔압을 유지시키고 고온 시 베이퍼록 현상을 방지하고 재시동성을 향상시킨다. 4번 연료가 공급될 때 체크밸브가 닫혀 연료 압력을 상승시켜 베이퍼록 현상을 방지한다. 답은 3번이죠. 연료 펌프 내의 체크밸브입니다. 연료 펌프 내의 체크밸브는 저희가 이제 퓨얼 탱크가 있습니다. 퓨얼 탱크가 있으면 퓨얼 탱크에서 연료 라인을 타고 가서 여기에 연료 모터가 들어가죠. 연료 모터는 다시 이렇게 해서 끊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료를 공급을 합니다. 이때 연료 모터에 있는 체크 밸브는 여기 앞쪽 부분에 체크 밸브가 장착이 됩니다. 요거 지금 그려놓은 거는 체크 밸브 그 기호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 모터 요 위쪽 부분에는 릴리프 밸브가 여기 위쪽에는 이제 릴리프 밸브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책 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여기 문제 물어본 건 요거 책 밸브가 있는 목적을 물어본 거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맞는 거. 요 책 밸브는 모터가 구동을 하게 되면 다시 구동은 색깔을 좀 바꿔서요. 그래서 구동을 하게 되면은 연료 압력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요 볼을 여기까지 앞쪽까지 이동시키고 연료가 요 볼을 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있다가요. 얘를 정지시킵니다. 요거를 정지를 시킵니다. 정지시키면 볼이 다시 뒤로 와서 여기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선 연료가 모터 쪽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일단 역류를 방지를 합니다. 역류를 일단 방지하니까 요 라인 안에는 압력이 차 있다가 뒤로 압력이 빠져야 되는데 볼에 의해서 닫히죠. 그러면 여기는 압력이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연료 압속이 정지될 때 체크 밸브가 닫힌다. 그리고 라인 내의 압력이 즉 잔압을 유지합니다. 잔압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높으니까 비등점이 올라가죠. 비등점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끓는 점도 같이 올라가고요. 끓는 점이 올라감에 따라서 베이퍼 록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동성 향상이라고 하죠. 제시동성 향상이라고 하는 건요. 이 상태 압력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모터가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서 연료를 내가 압송을 하게 되면은 여기 처음에 이제 볼밸브를 열고 여기서 이제 압력이 발생을 하면요. 유체는 밀폐된 관에서는요. 여기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으면요. A와 B의 압력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구멍을 파서 여기 압력을 더 증가를 시키면은 순간적으로 이 앞쪽에 압력이 증가하면은 여기 B도 같이 압력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연료를 더 빨리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동성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17번 사행정 직렬 8실린더에서 엔진 폭발 행정은 몇 도마다 일어나는가? 1번 45도, 2번 90도, 3번 120도, 4번 180도. 일단 요거는 이제 사행정이죠. 사행정은
720도가 회전하게 되면은 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납니다. 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고요. 요 720도가 요건 이제 크랭크축 기준입니다. 크랭크축 기준 720도일 때 한 사이클이 다 끝납니다. 이때 8기통 모두 점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720을 8기통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90도마다 이제 폭발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8번 열기관에서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량을 얼마만큼 유용한 일로 변하는가의 비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열감정, 2번 열효율, 3번 연료 소비율, 4번 평균 유효 압력. 답은 열효율이라고 합니다. 열감정은요, 요거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했냐라는 거를 나오는 거를 이제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 19번 기관이 과열할 때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라디에이터 코어의 파손, 2번 냉각수 부족, 3번 물펌프의 고속회전, 4번 냉각계통의 냉각수의 흐름 불량. 답은 3번 물펌프의 고속회전입니다. 20번 가솔린 기관에서 점화 플러그가 점화되면 연소 상태의 화염은 거의 균일한 속도로 전파되는 정상 연소 속도는 1번 2에서 3m/s, 2번 20에서 30m/s, 3번 200에서 300m/s, 4번 2000에서 3000m/s. 답은 20에서 30m/s입니다. 보통은 한 24m/s라고 단위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이게 포괄적으로 볼 때는 한 2, 30 정도 해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할 때 20에서 한 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최대 한 220에서 3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에서 3m/s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대기 압력에선 2에서 3m/s고요. 20에서 30은 정상 연소실 내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두 개는 노킹 발생 시 보통 300에서 한 2500m/s로 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